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이었죠. 승리의 날, 빅토리 오브 유럽 데이 이렇게 불리워지는데요. 러시아의 이날은 1945년 나치 독일이 항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스탈린 소련 서기장이 승리의 주역은 붉은 군대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시간 9일 0시 43분에 따로 항복문서를 받은 걸 기념하면서 전승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에 군사 퍼레이드를 연례 행사처럼 벌입니다. 러시아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고 푸틴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년과 비슷한 행사죠. 모스크바에서는 행사 장소가 붉은 광장이고요. 다른 지역은 실정에 맞게 러시아 전역에서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축소된 행사로 판단이 되는군요. 쿠바 등 외국 정상들을 초대했고 또 타스통신에 의하면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옛날 소련 연방 안에 있는 국가들 정상과 서아프리카, 라오스 정상들을 초대해서 같이 참석했다고 전하지만은 행사는 상당히 축소되어 보입니다. 기계화 부대는 T-34 전차 한 대만 딸랑 선봉에 섰는데요. 신형 전차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T-90 같은 전차는 왜 안 보이는 것일까? 우크라이나 전선의 장비 손실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미사일 장비로는 S-400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 전술 미사일 시스템 등이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무인기 테러를 우려해서 항공기 비행이 없었죠. 그런데 9년기가 3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수호이 30 SM, 미그 29 전투기, 수호이 25 공격기 등 비행을 끝으로 마지막에 퍼레이드를 끝냈습니다. 공개한 무기 종류는 총 61종이라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예상 외로 푸틴 대통령의 기념사가 짧았습니다. 기념사는 강한 서방 진영 비판 일색이었죠. 푸틴은 연설에서요. 오만한 서방 강대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독일 나치 정권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어서 푸틴은 그런 과도한 야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 지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군은 언제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토 회복주의, 역사에 대한 조롱, 그리고 나치 추종자들을 정당화하려는 욕구가 서방 강대국들의 일반적인 정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세계 각지를 봉쇄하기 위해서 점차 더 많은 지역적 갈등과 인종, 종교 간의 적대 관계를 조장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조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라고 독려하면서 러시아 전체가 특별 군사 작전의 영웅들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애국 전쟁에서 승리자의 세대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설 중에 일본과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연설 후에 열병식, 즉 군사 퍼레이드가 이어졌죠. 전통적 전승절 열병식은 약 2시간가량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엔 50분으로 끝났습니다. 동원 병력은 9,000명. 4년 전 2020년만 해도 14,000명이 동원되었는데요. 이에 비해 대폭 축소한 규모입니다. 사실상 금년 전승절 행사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작년 수준인데요. 추측컨대 전승절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초라하게 하자니 고민되고 그랬을 겁니다. 작년에 푸틴은 30분 정도 기념사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금년 기념사라고 해봐야 작년 기념사를 추려서 한 8분 정도 반복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특이한 모습으로는 붉은 광장 연단에 푸틴의 바로 뒤에 3명의 군인을 배석시켰죠. 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영웅이라고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들이 부차 학살의 주범이라고 우크라이나 전 내무장관 보좌관이었던 안톤 게라시첸코가 SNS에 밝혔습니다. 극동의 하바롭스크주 퍼레이드에서는 아자벡 오모베우쿠라는 이름의 대령이 홀로 선두 전차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부차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총격 명령을 내린 전 제64 보병여단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네, 전멸자 분양 행사 후에 푸틴은 도열해 있는 각 지구 군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아마 장성급이 될 겁니다. 차례대로 악수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명의 지휘관이 푸틴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악수만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떤 부대인지 어쩐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푸틴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악수만 하는 러시아군 순회도 있구나. 네, 예사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전보가 있어야 푸틴의 체면이 또 설 겁니다. 러시아군은 전승절 하루 앞두고 현지 시간 8일 우크라이나 6개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서 76발의 미사일 등 발사체로서 대규모 공습을 가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최전선 마을 하르키우주, 키슬리우카와 도네츠크주, 노보칼리노베 등 2곳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도 전승절을 앞두고 바흐무트 등 격전지에서 공세를 강화한 적이 있지요. 네, 전쟁을 벌여서 자신의 1인 독재 권력 기반을 쌓아 올리고 있는 푸틴. 러시아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붉은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전선에서는 고귀한 젊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망상과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다고 하는 참상을 러시아의 푸틴을 교훈 삼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국 정상까지 초빙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